아닙니다. 사실 더블로 제품을 썼었죠. 더블로 제품을 페이할 때도 썼었고, 뭐 안 써본 장비가 거의 없죠. 페이할 때는 물세라서부터 슈링크, 더블로 뭐 다 써봤으니까. 데모 기간 한 2달 정도 됐나요? 2달? 응. 좀 충분히 써봤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품 같은 걸 이제 구매하려고 할 때는 그 제품의 어떤 퀄리티도 당연히 받쳐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제품이 어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가 추가로 더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하이프만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기존에 지금 있는 하이프들은 크게 뭐가 더 뛰어나다고 특별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하이프에 대해서 뭐가 더 추가가 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브이로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틀리지가 하이프 쪽으로 이제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반 FLTV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른 여타 장비의 어떤 그런 하이프 방식인 거고, 도트도 되고 리니어 방식도 되고. 근데 이제 SDTV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미용기기로도 나와 있고 그런 원더투시로 나가는 이제 하이프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거기다 바이폴러 RF를 껴놔가지고 RF랑 하이프를 동시에 이제 조사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가 이득이 있을까라는 의심을 좀 갖긴 했었죠. 그래서 실제 사용해본데 효과도 좀 괜찮아서 이제 하이로닉 회사에 이제 이 열화상 카메라로 열 생기는 거를 좀 측정을 좀 하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하이프에서 예를 들어 4.5mm에서 열을 생성시킨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만 열이 이제 생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이제 바이폴러 RF랑 하이프 4.5mm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양쪽에서 열이 생성될 거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 양쪽에서 2개가 그렇게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4.5mm에서 생기는 열이 일반 하이프로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열이 더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개의 열이 생성되는 층을 봐서 SDTV 약간 좀 뭔가 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다. 통증을 적게 하면서.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의 열을 내려면은 하이프를 에너지를 더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폴러 RF를 통해 가지고 그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열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좀 감소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장점. 그것 때문에 이제 임상을 계속 해보면서 만족도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우리가 모노폴 RF를 생각했을 때, 이제 모노폴 RF가 그 우리 전류 이제 어떤 저항이라든지 이제 임피던스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깊이를 어디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이 원래 생성되는 높은 온도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이제 RF의 정상이고, 바이폴러 RF는 사실 모노폴러 RF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안쪽으로 전류가 흐를까 그런 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열화상 감이 찍어보니까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열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게 보였어서 바이폴러 RF인데도 불구하고 열이 좀 더 이 안에 깊은 열 온도가 생성됨으로써 얘네가 좀 더 안쪽에서 열이 생성을 시킬 수 있구나라는 게, 아니 그냥 돼지고기 이용해 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요청을 했던 거였고, 그 돼지고기 이용해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하이로닉에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대여해서 이제 다른 거 뭐 촬영하기 위해서 써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요청해가지고 한번 찍어본 거죠. 일단 하나의 방식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던 어떤 다른 하나의 방식이 새로 이제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인 거고, 이제 거기서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는 뭐 모든 장비 다 똑같잖아요. 레이저 장비, Q스위치 레이저 장비 하나 가지고 이거를 파라미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색소에 맞춰서 다 조절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피부에 맞춰서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맞춰서 진행할지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사실 이제 뭐 한 장비에 여러 가지가 세팅이 돼 있으면은 사실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되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레이저 장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 가지가 껴져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뭐 파장대가 다른 것들이 이제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질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롱펄스 뭐 3파장 롱펄스 레이저도 사실 만들다가 많이들 실패했고 출시돼서도 이제 안 된 케이스도 많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음파랑 이제 RF 2가지가 메인인 셈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기본 상식으로는 그냥 이게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이거 같이 붙이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거를 어쨌든 얘네만의 특색을 살릴 거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RF 갖다 붙이고 니들 RF 갖다 붙이고 하이프 갖다 붙이고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럼 그거를 뛰어넘었느냐?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STB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니들 RF도 이제 다행히 이제 요즘 펄스를 쪼개 나오는 니들 RF들이 많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많이들 돼 있고, 얘는 이제 약간 모터를 이용해서 니들이 나오는 방식인데, 이제 그 방식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모터가 파워가 약할 때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깊이 못 들어가서 겉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써보니까 아직은 저도 이제 뭐 100%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써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런 모터 타입보다는 좀 더 힘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힘보다는 어떻게 보면 얘네 니들이 좀 더 얇아요. 얇아서 좀 더 이게 저항이 적어서 잘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서. 일단은 뭐 하이프의 기본은 우리가 이제 렉시티, 탄력이랑 이런 렉시티 쪽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SD 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윤곽을 잡는다거나 추가로, 아니면 제일 많이 쓰는 건 제가 이제 SDT 1.5mm 팁을 쓰고 있어요. SD 1.5mm 팁을 쓰고 있는데, 걔가 피부 탄력도를 좀 더 개선을 좀 잘 시켜줘요. 통증이 적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파라미터 값을 몇 가지 비교해보고 이제 저한테 맞는 파라미터 값을 설정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니들 RF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솔직히 뭐 여드름 때도 많이 쓰고 있고, 모공, 흉터 쪽에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이제 또 다른 타사 장비에서도 많이 나온 뭐 상한검 리프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리프팅에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하이프는 이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논문으로 찾아보면은 이제 이마 쪽으로 다는 상한검 리프팅도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 물론 이제 모노폴 RF로도 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니들 RF로 하는 방식들도 있어요. 논문도 다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장비로 상한검 리프팅을 하겠다 그러면 하이프로 좀 때리고, 그 다음에 니들 RF로 좀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생각보다 또 뭐 반응이 좀 괜찮아가지고 그 방식도 좀 진행하고 있죠. 그쵸. 우리가 이제 어쨌든 콜라겐 형성시킨다고 모든 걸 얘기할 때는 층이 다 더미스잖아요. 진피층을 공략하는 거지 서브큐로 공략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울세라에서 나온 어떤 그 논문 봐도 거기서는 웬만하면 2층 이상, 3층을 공략해서 치료를 하면 좋다라는 의견도 대부분 다 나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4.5, 3mm 팁을 이용하겠지만 실제적으로 2mm랑 1.5mm 팁을 이용해서 치료도 많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울세라는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그 1200샷까지 그렇게 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장비를 같이 콤바인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산 장비들은 그런 게 조금 거기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1.5mm 팁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고, 사실 저도 이제 그 전서부터 1.5mm 팁을 많이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일단은 피부 탄력 개선이니까는 이제 우리가 기미 환자 치료할 때도 탄력 개선을 위해서 니들 RF도 사용하는 방법들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D 팁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줄여서 기미 쪽으로 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파워를. 네, 어차피 진피 타겟이니까. 환경 개선을.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치료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 나오고 있죠. 모노폴라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이프하고 모노폴라 RF를 같이 쓰는 경우는 많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울서마지라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컴바인 하는데, 최근에 이거 계속 써보다 보니까는 사실 그냥 SD 팁 쓰니까는 모노폴라 RF를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해도 결과값은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가격을 충분히 낸다 그러면 당연히 모노폴라 RF를 쓰게 하죠. 글쎄요, 이게 한 장비다라고 미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환자한테 얘기할 때는 여기층, 여기층, 여기층을 공략해서 3가지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방금 이제 사실은 이걸 아직 좀 더 임상을 좀 더 늘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 상한검 리프팅을 할 때 사실 한 장비로 같이 하는 장비가 많지는 않잖아요. 니들 RF면 니들 RF만 한다거나, 모노폴 RF면 모노폴 RF만 한다거나, 하이프는 하이프만 한다거나. 근데 얘는 이제 하이프랑 니들 RF를 2가지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SD 팁으로 상한검 쪽에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RF 접지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면서 약간 이제 스크래치 같이 뻥같이 좀 생길 수가 있는, 스파크 같아져서. 근데 그냥 그 FL 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니들 RF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제 25핀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연 팁을 이용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이제 어쨌든 편리성을 가져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편리성을 가져오면은 이제 한 장비에서
왜냐면 이게 메가헤르츠를 하나를 똑같은 걸 공유하고 거기서 방식만 바꿔서 깊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모사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 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얘가 핸드피스가 지금 두 개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게 조금 필요 없긴 해요. 왜냐면 바로 뽑아서 쓰면 되니까. 이제 핸드피스가 한 개면은 카트리지를 자꾸 뺐다 꼈다 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핸드피스를 다 이렇게 꽂을 때가 너무 많아서 그게 지금은 크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만약 한다면은 SDTV에서 이제 바이폴러 RF로만 나가고 있는데, 이걸 모노폴러 RF 형식으로도 좀 같이 추가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통증을 안 생기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통증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이제 통증이 안 생긴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뭐 마이크로 서멀전이 작게 형성된다든지, 좀 그만큼 더 샷을 더 많이 때려야 될 거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통증면을 어쨌든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통증이 생기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시는 분들은 통증이 생기긴 해요. 근데 SD 팁 같은 경우는 통증이 이제 거의 안 생기니까 이제 그거를 좀 편하게 받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시술 속도는 절대 느리지는 않고, 일단 저는 이제 도트 타입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빠른 편에 속하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계산을 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뭐 빠른 편에 속해요. 그거는 뭐 제가 전에 들은 거, 제가 왜냐면 다른 타사 장비의 소모품 가격을 모르니까 전에 들은 거는 아마 그 타사 장비보다 카트리지가 제일 저렴한 편이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제가 다른 거랑 다 제가 직접 비교해 본 건 아니라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렴하다고는 들었습니다. 네, 일단 V-로 어드밴스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뭐 4.5, 3.0, 2.0, 1.5 그런 식으로 여타 다른 장비들 같이 비슷하게 그런 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이제 다른 장비 모사처럼 이렇게 핸드피스를 양쪽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카트리지를 중간에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FLTV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그 하이프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지만 이렇게 뽑으면은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돼요. 인식을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4.5mm 팁을 썼을 때는 한 1.2로 좀 강하게 쏩니다. 강하게 쏘고, 이때는 통증이 좀 생겨요. 물론 이제 리니어 타입이나 도트 타입 다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이제 리니어 타입은 이제 쓰시다 보면은 열이 이게 좀 약간 넓게 퍼져요, 얘네는. 그래서 제가 한 부위에 국소적으로 열을 막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사실은 도트 타입으로 쓰는 게 더 편하고, 전반적으로 열을 줘서 탄력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라인 타입으로 쓰시는 게 더 낫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응고를 일으키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트 타입을 주로 선호하고 있고, 이제 하고 난 다음에 3.0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이걸 그대로 꽂고 다시 얘를 뽑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3.0에서는 0.6으로 놓고 이제 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도트 타입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0.6으로 놔도 생각보다 통증은 적어요. 환자가 이것 때문에 통증이 너무 아파서 호소하는 경우 없고, 오히려 4.5로 1.2 놓은 것보다 통증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거를 진행을 하고, 그럼 대략적으로 미니멈 한 300에서 500 정도 쏘고 있고, 이중턱까지 포함해서 다 진행하면 500에서 한 700, 그 정도 이렇게 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SD 팁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하이프는 한 0.1로 맞추고, RF는 10레벨로 맞춰서, 이걸로 이제 이렇게 한 2000샷 정도 양쪽으로 진행합니다. 이마 빼고. 그래서 진행하면은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마에 이거 했을 때는 이제 이마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 접지가 살짝 떨어지면서 스파크가 튀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마를 정하시고 싶다면은 저 같은 경우 RF를 끄고 그냥 원도트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제 이마 쪽은 상안검 리프팅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차피 리프팅이 이제 그쪽이니까 이제 니들 RF 쪽으로 좀 더 이제 환자분들 끌어들여서 25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 RF는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죠. 모드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크네를 쓴다면은
저는 이제 보통 1.2에서 1.5 정도의 뎁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3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워는 요 정도도 괜찮고, 아니면은 여기서 요 정도 파워를 저는 좀 즐겨 쓰긴 해요. 니즈빈에서. 그래서 한 1.3mm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상한검 리프팅 할 때는 이제 아까 같은 요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0.8mm로 놓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완전 그 이마 쪽 말고 상한검 쪽은 조금 더 한 0.5 정도 이렇게 해서 다 절연 팁으로 25핀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